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설기획, 가족, 그 돌봄에 대하여를 주제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노화 전문가 전남대학교 박상철 석좌교수 만나봅니다. 박상철 교수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서 5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게 됐는데요. 9순의 노모와 7순의 아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서로 더 건강해지고 가족애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노화 전문가 박상철 교수께 행복한 백세인의 조건과 장수의 시대 돌봄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97세 어머님을 모시고 그것도 고향에 이제 70세가 돼서 내려가셔서 이제 어머니랑 동거를 시작하셨잖아요. 7, 8년에 지금 행복한 동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드셨고 두 여동생이 옆에서 많이 또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을 모시면서 가족들이 좀 더 가까워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절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형제도 다 모이게 돼 있고 예. 또 어떤 무슨 일이다 뭐다 어머니 중심으로 우리가 상의도 하게 되고 그래서 형제 간의 그 긴밀도도 어머니라는 이 축이 계실 때 훨씬 그 깊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노인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노인이라는 것은 연결고리다. 네. 그리고 또는 노인은 바로 악교, 풀이다. 그 연결을 시켜줘. 이 노인 한 분이 없으면은 모든 고리가 풀려버려. 형제간도 다 흩어져. 그렇네요. 그것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그래. 네. 뭐 회사가나 또는 국가도 마찬가지. 큰 원로가 있을 때 그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어른이라는 개념, 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그것을 우리가 발현할 수 있도록 네. 또 어른 스스로도 노력해야겠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것을 받쳐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어떤 가족의 연결고리, 사회의 연결고리인데 요즘 사실 세대 갈등도 너무 심하고 가족의 해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아버님도 이제 안 계시고 내려가셨지만 그래서 아마 어머님이 그 어려운 수술도 아드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이겨내시고 임플란트 15개, 93세 15개 하시고 큰 또 심장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 함께 50년 만에 귀향을 해서 어머니랑 함께 사는 얘기를 100세 엄마, 80아들 책에 담으셨어요. 예, 기록을 남기셨는데 어머니랑 함께 지낸 어떤 7년의 시간을 글로 이렇게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7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백세인 연구라는 것을 항상 객관적으로 했거든. 그렇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어떤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만 봐왔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감동이 있었어도 이렇게 체감하는 것이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모시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이제 객관적이 아니죠. 완전히 주관적인. 네. 그러면서 내 이제 감동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 이런 사소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 논문이나 조사 보고서에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야, 이것이 참 소중하구나.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들. 사소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것을 또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큰 계기가 예. 되고 그러나 제가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왜 망설였냐면 개인 이야기를 완전히 고백을 해야 하거든요. 응? 어떻게 보면 좀 사생활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 완전히 저 뱃속을 예. 다 들여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걸 낼까 말까 한 2년 이상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화 연구를 그동안 쭉 해오셨으니까 그 백세인이라도 20년 전, 30년 전의 백세인과 지금의 백세인은 좀 차이가 있죠? 여러 면에서.
제가 이제 정말 놀란 것이 네네. 우리나라의 변화가 얼마나 일반인들의 가정 생활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이제 바로 한 극단적인 예가 이 백세인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 2000년도 초반에 만난 백세인하고 2020년에 만난 백세인하고 약 20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시간적인 차이. 이때 이 두 그룹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제일 먼저 저희들이 관심 가진 것은 누구랑 사느냐예요. 누구랑 사느냐. 그런데 20년 전에 백세 어르신들은 되게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때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10%. 그런데 90%는 다 가족들이 모시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놀랍게도 혼자 사는 백세인이 30%예요. 그리고 가족이 모시고 사는 백세인이 30-40%밖에 되질 않아요. 확 줄어들어.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20년 전에 백세인들은 가족 중에서 누가 모셨느냐. 네. 그럼 절대 큰아들, 큰며느리예요. 네. 큰아들이 없이 그냥 큰며느리가 그냥 모시고 사는 것이. 그러니까 백세인들의 거의 70% 이상은 다 큰아들, 큰며느리가 모시고 있었고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을 때 얘는 둘째가 한다든지 딸이 모신다든지. 근데 이제 지금은 큰아들, 큰며느리가 모시는 비율이 30% 이하로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예. 소위 이제 큰아들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 중에 누구라도. 돌려가면서 사는 집도 있고 어떤 딴 자식이 집중으로 모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백세 어르신들의 활동성. 이런 방 안에만 계시느냐, 마당에 나가시느냐, 그다음에 경로당까지는 가시느냐, 마을 밖으로 나가시냐 이런 걸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것이 훨씬 개선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옛날보다도 지금 백세인들의 건강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 네, 네. 활동성 좋아지고 예.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렇네요. 더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20년의 변화가 참 굉장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죠. 이제는 100세 하면 옛날에는 남은 여생만 생각한다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사실 모르잖아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지만 김용석 교수 같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백세인 연구할 때 제 나이 커트라인이 몇 살이냐면 95세입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95세 이하는 내가 안 만나. 젊어서 못 만나. 너무 어려서. 95세 이상 되신 분만 내가 이제 만나는 내 인터뷰는 이제 95세 이상만 만나는 거죠. 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95세 이상 넘으셨어도 사회적으로 활동하신 분도 참 많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도 막 일을 벌리신 분도 많으시고, 네네. 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나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80 넘고 90 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 그게 아닌 세상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일본에서 예를 들면 백세인 연구원팀이 옛날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일본의 백세인들이 보석에서 화석이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 1970년대 백세 어르신들은 다 건강하고 활동적이었는데 네. 2000년대에 만난 백세 어르신들은 반틈 이상이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 누워 있더라. 오히려 그래서 이제 보석에서 발전했는데. 화석이 됐다고 표현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석에서 옛날보다도 지금 백선이 활동성이 훨씬 더 좋아졌어. 네. 그래서 저는 보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백세 어르신들이 활동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의료적인 그 도움도 쉽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생활했던 여러 가지 보호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본인이 뜻만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진 세상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그 시니어들을 우리가 새롭게 부르자. 네. 그래서 K 시니어란 말을 이제 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K 시니어는 왜 특별하냐? 이 세대들은 예를 들면은 그 일제 시대, 해방 혼란기, 6.25 그다음에 뭐 4.19, 5.16 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쫙 바닥에서부터 최고의 어떤 수준까지. 그다음에 정치의 모든 격동기를 다 겪어낸 세대. 그렇죠. 이런 세대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격변을 겪어내고 한 세대가 그렇게 많은 일을 다 겪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니어, K 시니어라는 것은 훨씬 자부심을 가지고 가도 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적인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양적인 증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그런 그 바탕이 다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화석이 될 것인가 다이아몬드가 될 것인가 물론 뭐 100세까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 100세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딱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100살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네. 어떻게 해서 100살까지 사셨냐?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면은 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100살 되려고 해본 적은 꿈에도 없다. 살다 보니 100살 됐다. 살다 보니 100살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무엇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 그만큼 건전하고 확실했다. 네.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것이다. 그걸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네. 자신 있게 지금 현재 생활에 열심히 그러면서 이러면 그 나름대로 건강을 지켜가면서 하다 보면은 그거 다 장수하게 돼 있고 네,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 패턴이 아마 세계적인 그런 패턴으로 바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책 얘기를 시작했다가 아주 거대 담론으로 지금 발전을 했는데요. 이 책 쓰면서 이제 7년 세월을 정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랑 보낸 시간 글로 한번 써보니까 참 어떻습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음식 솜씨가 아주 특별하시거든요. 아유, 전라도 뭐 음식이 원래 단순히 전라도 음식이 아니라 그래요? 전라도 음식이 더 특출난 집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의 그 추어탕은 타의 그 추정을 불어넣은 왜냐하면 추어탕 그 국을 끓일 때 육수를 쓰거든. 사골 육수를 쓰거든. 추어탕 육수를 사골 사골육수를요. 육수. 그다음에 이제 추어를 뼈를 발가버려 가지고 이제 살로만 해. 네네. 그리고 이제 시래기 같은 것은 뒤에 꺾을 다 벗겨내고 해. 그냥 쑥 넘어가겠네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추어탕은 딱 먹으면은 그대로 쏙 넘어가지. 그래 이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유명한 뭐 맛집 기행하는 사람들도 우리 집 이야기를 쓰고 이제 그 비법을 좀 누구한테 전수를 하셨습니까? 어머님 댁에서 끊기면 안 되는데. 우리 여동생이 배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그 이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큰데 TV에 뭐이 나오잖아 음식 요리, 예. 건강 요리. 예. 그걸 지금도 메모를 하셔. 이제 눈 감고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한 번은 이제 김치에가 연근이 들어있더라고. 예. 왜 또 갑자기 또 김치에 연근이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 TV에 연근을 넣으면 빨리 쉬지 않는다고 그래서 넣어봤다. 아직 김장도 담그세요? 물론 담죠. 김장도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떤 그 TV에 뭐 건강에 좋다 어쩌다 하면 그것을 다 해봐야 해.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들이 이제 혼나지. 뭐 준비해라 하니까. 그렇죠. 또 조수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여동생들한테 그 딸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야 음식은 머리를 써야 해야 이러면서 지금도 그러셔. 네. 제가 지금 반성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이제 김장을 하시는데 제 자식들이 해마다 말리거든요. 왜냐하면 김장 한번 하고 나면 몸살이 나세요. 근데 그게 낙이야.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올해가 마지막이야 엄마. 내년부터 하지 마. 근데 더 놀란 거 뭐냐면은 우리 집 이제 지금 아파트로 옮겼으니까 네, 옛날에 이제 네. 장독이 있었지만 아파트 베란다에가 여기 된장, 고추장 단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 속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뭐 굴비는 물론이고 뭐 장아찌니 감이니 아이고. 뭐 더덕이니 보물단지네요. 이게 20년, 30년째 들어있어요. 그거 진짜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주를 내려가면 어느 날 이제 이제 감 하나 딱 꺼내가지고 감장아찌를 싹 슬라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이건 판타지입니다. 판타지. 그걸 어디 가서 먹겠어요? 어디 가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어머니하고 생활하면서 정말 이보강도 많이 하고 진짜요. 이보강도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 내가 예를 들면은 타지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집안의 친척들을 다 몰라. 네, 맞아요. 저도 되게 인사하고 말아. 저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처음 뵌 친척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어머니가 네. 이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 네, 네. 이런 분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이 그러겠어요. 배우고. 네. 어머님 음식 솜씨 좋다고 그 얘기 하시니까 예전에 그 생각이 나요. 제 친구가 이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이제 뭘 하나 소중하게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주는데 그게 이제 어머니가 3년 전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담근 김치예요. 아까워서 못 먹고. 그럴 거예요. 김치가 3년이 됐는데 이걸 다 먹으면 우리 엄마 김치를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참 그 옛날 어르신들 참 그 음식에 대해서 아주 참 열심히시고 아주 정성이시고 그게 아주 가득해요. 근데 참 이웃에서 이제 교수님 보고 효자라고 많이들 그러시죠? 효자는 무슨 네, 이게 이제 저는 나름대로 그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해야지 않냐. 그리고 내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상태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러셨을 때 내가 아버지 임종을 못 했거든. 아이고. 그때 대구에 있어가지고 네, 연락받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아주 가득하고 이제 그래서 광주 와서 가능하면 어머니 옆에 있으려고 이제 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무슨 놈의 효입니까? 그 효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더러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고 참 말리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사는 경우도 그렇죠.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교수님 그 효도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고령사에 들여다보면서 옛날 효가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효라는 것이 뭘까? 효의 핵심 단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이다. 정이다. 그 정이라는 것은 뭐냐? 인티머시다. 긴밀도다. 예, 효라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뭐 거창한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그 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이제 자식들 형제들 간에 이 정이 있어야겠다. 네. 이 정이 있으려면은 긴밀도가 높아야 해. 이 긴밀도라는 것은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절대 접촉입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접촉이 자주 있어야 긴밀도가 유지되고 그래야 정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효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 간에 너무 가깝다 보면 또 이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도 하지 않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지지고 묶어야 되는 그럼요. 이제 그런 그 인터랙션 약간의 그런 그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수 비교를 할 때 세 가지를 따져요. 옵티멈 엑서사이즈, 적절한 운동. 옵티멈 뉴트리션, 적절한 영양. 세 번째가 뭐냐면 옵티멈 스트레스요.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근데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약간의 그런 갈등은 그건 적절한 스트레스다. 그게 상호 얘기는 보완적이고. 그 되게 너무 화목하셔서 그 징글징글한 걸 못 보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글쎄요. 싶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형제 간에도 좀 갈등이 좀 있고 그래야지. 의견 충돌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화합해 가고.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형제 같은 경우는 큰아들 역할을 제가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요. 형이 또 내가 큰 오빠가 야 이렇게 좀 하면 어쩌냐 그러면 되게 동생들이 따라와 주더라고요. 맞아요. 그 큰 자식 역할이 참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저희 대에서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애도 안 낳고 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형제라는 말도 이해를 잘 못할. 너무 정말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 이렇게 돌보고 모시는 것도 옆에 여동생들이 같이 힘을 합하니까 그런데 이제 온전히 혼자 부모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쉽지가 엄청난 않지요. 부담일 것 같습니다.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죠? 나이가 든 사람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버리면 돼. 그리고 내가 할 건 내가 해버리면 돼. 이 자강자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세대의 노인들한테는 절대 키워드가 내 건강 내가 지키고 자강이고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자립이고 그러면서 더불어 살아라 공생.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세상에는 일본 자식도 별로 없고 또 한 자식한테 짐을 씌울 수도 없고 그러다 되니까 아마 패턴이 많이 달라져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각하는 효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주 뵙고 자주 손잡아드리고 그렇죠. 자주 밥 먹고. 바로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딴 거 아니야. 그래 복잡한 거 아니야. 네. 돈 바치는 거 그것이 절대 아니야. 절대 피지컬 컨택트야. 네. 신체적으로 일본 손도 잡아주고. 저도 이제 일부러 이제 뭐 집에 가면 어머니 딱 가면 어머니 손부터 잡아. 어머니 왔어 오고. 그 어머니하고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자식한테 원하는 건 뭐 같으세요?
자식 잘 되는 거지. 자식 아주 잘 간단한 되는 거. 왜냐면 이제 자식 잘 되고 손주 잘 되고 뭐 이런 이게 아주 항상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이제 저도 손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증손자지. 예.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물어봐. 그 아들 어쩐다냐. 또 오늘 또 이제 올라오는데 너 설에 그저 얘들 그 세뱃돈 줘라 하고 또 돈을 따로 주셔. 예. 증손자한테 줘라고. 아 어머니 그냥 내가 알아서 줄라 했더니 아니다 내가 줘야지. 예. 사실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제일 부모님이 그래, 원하시는 그래, 것 그래. 같아요. 사실 이 노화 연구를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이 결국은 나이가 들어도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 가족 간의 사랑을 어떤 듬뿍 주고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명절에도 옛날 같진 않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죠. 여전히. 그럼요. 그러니까 그 85년 한참 전인데 85년에 제가 그 추석에 광주를 갈 때 네. 그때 반포에 살 때인데 집에서 떠나서 3시간이 되도록 반포 IC를 못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았겠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지. 어머니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 쉬어라. 네네. 그 다음 한 달쯤 있다가 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네네. 신문에 뭐라고 써졌냐. 네네. 2천만 명이 움직였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보시더니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새끼는 어디가 못나서 2천만 명에도 못 꼈다냐. 아들이 안 온 것이 서운했던 것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구정에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무조건 가랍니다 하고 이제 가. 아침 7시에 떠나서 오후 2시가 되니까 만남의 광장. 네. 저녁 8시가 되니까 회덕 인터체인지. 아이고. 그 다음날 아침 4시가 되니 익산. 광주 집에 도착이 그 다음날 아침 6시. 23시간 걸렸어. 그러니까 예전에 귀성 전쟁 그런 시기가 요즘 젊은 분들 모를 그렇게 거예요. 해서 예. 갔는데도 피곤한지를 몰랐어. 아. 내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 이게 그것이 당연했던 것이야. 근데 이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그런 일도 이제 없어져 가고 그렇죠. 이제 뭐 지금 우리 집도 예를 들면 당장 어머니가 니들 이거 명절에 바쁜데 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 달라졌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 가족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행복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말 20시간 걸려서 귀성 전쟁 벌이던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사실 오고 가기 편해졌습니다. 차가 막힌다고 해도. 예. 사실 요즘 노부모 돌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어도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기도 하고 또 요양원에 모실 때 어떤 그런 뭐 힘듦이 있고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도 또 비용 때문에 또 어떤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 노부모 돌봄 문제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까요? 그 노부모 돌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아프면 어쩌냐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프면 어쩌냐. 네. 그 외에는 뭐 또 다른 문제고 아프면 어쩌냐. 그래서 그것을 무슨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요양병원에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전 세계에서 인구당 요양병원 베드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아. 네네. 뭐냐 그만큼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맡겨버린다는 이야기. 집에서 모시질 않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모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제 병이 되면 어쩌냐 이것 때문에 불안감인데 그것은 왕복 진료만 회복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치료받을 집에서 수 치료받게. 있는. 그래서 네. 집을 찾아가서 의사가 찾아가 주게. 근데 우리나라 여기가 제도적으로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숙가다 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네. 만약에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왕진을 해주게 되면은 굳이 병원 갈 필요가 없죠. 그럼 의료비가 크게 절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은 가족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을 벗어나서 요양병원에 딱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단절이 되는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령사회 우리나라 고령사회 지금 초고령사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선 의료가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의료 하자. 네. 뭐 그런 것이 좀 최근에도 많은 그런 바람이 일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요양원도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좀 다른 개념의 요양원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서 정말 모시고 싶은 분들은 그걸 좀 사회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머니 90살에 교수님 70살에 이제 동거를 시작하셨는데 7년 되셨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우선 뭐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어머니가 하여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자식인 우리도 또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우리가 여한이 없게 해드리고 싶다.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특히 그 어머니를 바로 가까이 모시고 있는 우리 여동생 둘, 그 여동생 둘을 보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저렇게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느냐.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딸이 있어서 좋겠어. 내가 이제 그랬거든. 네. 그랬더니 어머니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 야, 딸은 둘이 있어야 해야. 딸들 둘이, 우리 여동생 둘이가 서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네. 어머니도 만족하고 계시고 예.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가능한 한 그 어머니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제 세상 떠나신 지 한 7년 이렇게 되셨습니다만 아버님이 나중에 칭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어머니 잘 모셨다고. 제가 왜냐면은 그 아버지가 네. 돌아가신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각본을 짜는 것 같아. 내가 광주에서 살이라고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네. 내가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있으라고 생각도 못하고 광주에 또 저 잡이 생기라고 생각도 못했고. 예.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착착착착착 막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마치 정말 어떤 내가 뭐 의도한 바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 고향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나보다 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운명적으로 무슨 짜놓으신 것 같다. 결국 카르마죠 이제. 아버님 각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정말 이틀 동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가족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새해 좋은 일 더 많이 계시고 어머님도 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0세 가까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5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하고 함께 지내고 있는 칠순의 아들, 국내 노화 전문가 전남대학교 박상철 연구석좌 교수였습니다.